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균영입니다. 최근에 나온 이 소설 작품 중에는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하와이로 시집을 갔던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말이 통하지 않고 또 다른 문화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삶을 읽어나가고자 했던 모습들이 마음속에 애잔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 여성들도 이 소설에 등장하는 하와이로 이주를 해간 우리의 조상들과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주 여성, 다문화 가족 또는 이주 노동자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역사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슬기로운 다문화 생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미얀마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온 생내와 자레누 두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대학생은 미얀마에 있을 당시에 각각 간호사와 역사학도로 생활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우리나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유학 생활, 일하랴, 아르바이트하랴, 공부하랴, 그야말로 여행 한번 가볼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데, 자, 이 두 대학생이 우리나라 유학 생활에서 처음으로 군산 여행을 함께 떠나봤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가보시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낭만 가득 여행지. 근대 역사의 자취를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 바로 군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 다 잊어버리고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었어요. 한국 생활 3년 차 미얀마 유학생 생내와 자레누의 군산 여행, 지금 동행해 볼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일상을 벗어나 군산의 구석구석을 여행하기로 한 두 사람.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자레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생내라고 합니다. 꿈을 쫓아온 한국, 공부하랴 학비 벌랴 녹록지 않은 현실에도 서로가 있어 웃을 수 있습니다. 친구 겸 자매 겸 의지가 많이 되죠. 자레누야. 되게 따뜻하고 좋은 친구예요. 언니한테 보면 막 스트레스 없는 사람. 첫 방문지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두 사람을 반기는 이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요, 근대역사박물관이라고 해서 군산은 일제강점기 굉장히 많은 수탈이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1945년도 군산을 찍은 사진이고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상처투성이었던 군산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산은 개발이 많이 안 됐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곳들이 근대 도시로 이제 지금은 만들어진 거죠. 아픈 역사지만 과거와 현재를 단단하게 이어주는데요. 미얀마와의 연결고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리미요. 여기 약간 손 넣고 쓰는 게 저희는 다리미인데 뚜껑이 있어가지고 뚜껑 이렇게 덮고 벗고 이런 거 좀 비슷하네요, 이거. 한국과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 미얀마. 그래서일까요? 더욱 진지하게 살펴봅니다. 저는 사국에서 봤던 거 되게 많이 여기서 실제로 보는 것 같아요. 한국도 일본 시민지를 받았었고 저희 미얀마도 일본 시민지를 받았었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통하는 것 같아요. 뭐에 쓰는 물건인고 궁금할 때는 직접 해봐야겠죠. 이렇게 군산,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갑니다. 박물관에서 나온 생내와 자레누, 이곳은 어디일까요?
부가자. 당연하죠. 너무 맛있다. 주변에서도 추천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군산에 가서 한번 가보라. 신중하게 교복을 고르는데요. 한국 드라마 봤을 때 많이 봤거든요. 한 번 딱 입어보고 싶었어요. 입어보고 인생에 한 번 정도. 자, 어때요? 좋아요. 되게 중학생 느낌 아니에요? 10대. 꼭 교복을 입어보고 싶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미얀마 교복은 좀 전통 옷이라서 긴 치마랑 긴 옷 나라 그거 그렇게 입고 대학교 때는 그렇게 색깔은 정하지 않아요. 근데 긴 치마랑 그렇게 옷은 전통 그런 거는 입어야 돼요. 그거 안 입으면 이렇게 청바지 그런 거 반치마 그런 거는 학교 입 안 돼요. 강남 언니? 다시 여고생이 된 생내와 자레누. 시계바늘이 멈춰버린 철길 마을에서 추억으로 남을 시간이 쌓여갑니다. 추억 여행에 주전부리가 빠지면 서운하죠. 미얀마에서 어렸을 때 그런 거 우유 캔디 그런 거 많이 먹었어요. 진짜 엄마가 그 용돈 주면 그거 딱 용돈 가지고 가요. 캔디 주세요. 그렇게. 설탕으로 만든 사탕 같은 간식인데요. 이게 이거랑 비슷해요. 사탕은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차랑 같이 마셔요. 잠시 한눈 파는 사이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지만 이마저도 즐거운 이유 여행이니까요. 안 탔어요? 출출해진 두 사람이 냄새에 이끌려 들어온 곳은 생선구이집.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건가요?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한국에서 음식이 많이 양이 많은 거는 아는데 이게 생선 가게에서는 진짜 4인분이 이렇게 많이 나온 줄은 몰랐어요. 생선 살만 발라주는 주인장의 특급 서비스. 푸짐함에 한 번, 친절한 인심에 또 한 번 놀라는데요. 군산 여행이 처음인 두 사람은 군산의 명물 박대도 처음 먹습니다. 이 서해안 이쪽에 군산 쪽에 자부심이 있어. 이거 생선에 대한 자부심. 이 정도의 생선을 줄 수 있는 데는 서해안 군산, 전라북도 군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양하게 생선을 드시고 갈 수가 있다는 거. 주인장이 알려준 대로 가시를 발라낸 후 두툼하게 살집을 들어올려 한 입에 넣어보는데요. 생선구이는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본 음식이라네요. 생선은 이렇게 구이 많이 안 먹죠. 우리는 막 야채 넣는 거 아니고 매운맛 그런 거 다 넣고 요리로 해서 먹는 거죠. 구이는 잘 안 먹어요. 저희는 바닷가랑 멀어서 강에서 나오는 생선을 주로 먹었어요. 토마토나 양파나 그런 거 양념, 재료 이렇게 많이 넣어서 간에 맞춰서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서 먹어요. 여기는 그거 하나 되게 좋은 것 같아. 해산물 언제든지 바다랑 항상 가까이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먹거리도 많지만 볼거리도 풍성한 군산. 신선이 논이었다는 섬 선유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래 위에 흔적을 남기는 건 누구나 똑같군요. 여기는 아직 짝꿍은 없어서 이게 자기 광고만 해요. 오늘만큼은 공부와 아르바이트 부담을 바다에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생내와 자레누. 고향 동네는 강 옆에였어요. 근데 저 수영 못해요. 미얀마에서는 대체적으로 휴가에서는 저희가 집에서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외식을 하거나 그렇게 많이 해요.
오늘은 어디 안 가. 그리고 요리도 안 먹고 다 시켜 먹고 꼭 침대에 만들고 그렇게 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저는. The night we met, I knew I needed you so. 넉넉함과 무한한 포용력을 가진 바다. If I had 그 바다가 아낌없이 내어주는 선물에 두 사람도 건강한 에너지를 받은 것 같은데요. someone to say you love me, I'll make 완전 기분이 달랐어요. 사람들도 많고 재밌고 좀 추억이 많아서요. every place. 아픈 과거와 마주하는 단단한 힘을 가진 곳. 그리고 넓고 깊게 품어주는 바다를 간직한 군산에서의 하루. You'll be my darling. 꿈을 위해 달려온 생내와 자네누의 유학 생활에 두고두고 웃으며 이야기할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I'll make you happy, baby. Just wait and see. 달, 9월달 이렇게 2달 정도 짧게 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활동, 다이어리 만들기 활동을 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토끼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스토리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끼 공주님인데 배가 고파서 당근을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좀 커서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하더라도 아 그때 그런 재밌는 걸 했었는데 추억거리가 있었는데 라고 회상도 하고 아이들이 꿈이 가장 많은 나이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 간접적으로 이것저것 체험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재밌는 그런 방학을 보내게 해주고 싶은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문화 가족 교류 소통 공간 네. 완주 다가온이다. 네.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네. 또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멘티, 멘토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교류를 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지역민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교육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또 부모 역할 이런 교육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 들어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듣기로는 또 자조 모임도 많이 개설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자조 모임이 또 얼마나 자주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보통 이제 완주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2개의 자조 모임이 있고 이 다가온에도 2개의 자조 모임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가온에서는 조금 특색 있는 게 뭐냐면 다국적인 분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인들이 자조 모임을 하고 있고 평일반, 주말반 이렇게 네. 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다문화 가족끼리의 소통과 교류도 참 중요하겠지만 네, 네.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이 지역에서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역에 있는 거주민들, 예. 지역민들과의 어떤 그런 융합, 예. 소통, 교류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좀 도와주시나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민들과 교통하고 소통을 해서 이분들이 잘 지역에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고 또한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는데 잘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2월 달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응답자 중에 31% 정도가 자기가 그러니까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근데 그 느낀 게 어디냐면은
공공장소에 식당, 가정, 병원, 길거리 모든 곳에서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응답자들이 31%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그 공공의 어떤 캠페인들이 지속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분들이 우리 국민이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 지역사회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네,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딸과 어머니까지 그야말로 온 가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바로 장길준 씨의 이야기인데요. 혜은이의 아빠이자 대한민국의 한 가장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우리 길준 씨를 만나봤습니다. 중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한국으로 귀화한 길준 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때론 삶의 소박한 기쁨을 이웃과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넉넉하신 분. 6살 딸아이 혜은이 아빠로서 살아가고 있는 길준 씨의 이야기 지금 만나볼까요? 아침 시간, 혜은이는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있네요. 빨리 일어나요. 일어나. 길준 씨네 아침 풍경은 여느 가정들처럼 분주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길준 씨. 김에다 봐. 아빠 마음과는 달리 혜은이는 느긋하네요. 휴대폰 넣고 빨리. 유치원 등원 준비에 아빠 마음이 바쁜 것 같네요. 빨리 아빠가 해줄까? 자식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는 부모. 어느 집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아침 풍경이죠. 잘 안 먹어요 아침에는. 그냥 개우 그냥 얼려서 그냥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유치원 갈 준비를 하는데요. 고모 똑같이? 그거 아빠가 할 줄 모르잖아. 어떻게 그렇게 해. 길준 씨 어딘지 서툴러 보이네요. 아빠가 머리 하는 거 안 이쁘나 보네. 안 이뻐? 그러면 할머니가 해줄까? 엄마 이거 난 이거 안 되게. 결국 길준 씨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누가 더 이쁘게 해줘요? 몰라요? 혜은이 왜 몰라? 아직은 엄마 손길이 한창 필요한 혜은이. 유치원 버스를 타러 갈 때도 길준 씨와 함께입니다. 길준 씨는 혜은이 마음속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할 일은 산더미. 아내의 부재를 체감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뭐 가끔씩 여유가 있으면은 뭐 빨래 같은 것도 같이 좀 하고 집안 청소도 조금씩은 도와주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엄마가 다 하신다고 보면 돼요. 출퇴근하면서 아기를 유치원 보내고 저 뭔가면 하원하면 데리고 집에 와서 다 돌보고 했어요. 예, 자상한 아들이에요. 엄마한테도 참 잘해요. 한숨 돌린 길준 씨가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곳은 아내와의 추억이 배어 있는 공간입니다. 항암 치료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좀 움직일 수도 있고 하니까 계속 여기에 와서 산책을 한 거죠. 아픈 아내를 데리고 매일 거닐었던 곳. 길준 씨는 고향 사람인 아내 유가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한국을 선택했죠. 한국에 와서 제가 느낀 거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고 귀화를 하게 됐어요. 또 새로운 꿈에 부풀어 마냥 기뻤던, 하지만 너무 짧았던 행복이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막 땀을 흘리면서 아프다는 거예요. 위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끌고 위 내시경하러 갔거든요. 안 하겠다는 걸 강박으로 시켰어요. 청천벽력과 같았던 위암 말기 선고. 부부는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끝내 병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병을 달고 있어도 사람만 줬으면 저는 항상 그 마음이었어요. 죽을 때까지라도 좀 몇 년이라도 그냥 그 병을 가지고 내가 힘들더라도 10년, 20년 더 버텨줬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아내가 떠난 후 시리에 빠진 길준 씨를 일으켜 세운 것은 딸 혜은이었죠. 아침에 유치원 보내려고 오늘처럼 그냥 나갔는데 버스를 기다리면 나갔는데 나보고 아빠 술 마시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왜 이러냐고. 부부라는 건 일심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반쪽이 없는 것과 같아요. 없으면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을 가고 비든 빗자루 가득 쥐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래도 서서히 사람이 살면서 시간이 이렇게 다 야기되는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 길준 씨는 마스크 공장에서 일하는데요. 그래서 올 한 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전주에서 생활하시는 다문화 가족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평택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우리가 기부 활동할 때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택배로 보내드리려고요. 요즘 마스크만큼이나 반갑고 고마운 선물이 또 없죠. 그래서 길준 씨는 그 귀한 선물을 이웃과 나누려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어디에서나 마스크를 손쉽게 구할 수 있긴 하지만 길준 씨에게 마스크는 자신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희한테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주세요, 마스크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쓰고 어떻다 이렇게 말씀도 해드리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넉넉하신 분. 길준 씨는 지난 8월 9일 전북의 다문화 가정들에게 마스크 2만 4천 장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미처 전달하지 못한 가정에는 손수 찾아가 배달까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자신에게 용기를 줬던 이웃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싶다는 길준 씨. 애기 엄마 생전에 가까웠던 친구예요. 애기 엄마 친구. 그리고 항상 많이 뭐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저한테는 다 귀중했던 분이시죠. 처음에 그 애기 엄마랑 엄마 알아들었고 그 다음에는 큐에서 만났어요. 한번 할게요.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것이 좀 기쁘고 그래요. 능력되는 만큼 조금이나마 옆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도우면서 살 겁니다. 어느새 혜은이가 돌아올 시간이 됐네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혜은이를 직접 맞이하려는 길준 씨. 혜은이가 좋아하는 케이크까지 준비한 걸 보니 무슨 특별한 날인 걸까요? 축하합니다. 혜연이가 귀하가 1월 30일 날 허가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필요한 서류가 한 장 필요한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발급을 받으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서야 혜은이의 귀화가 승인됐다고 합니다. 주민번호도 발급받고 이제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길준 씨는 딸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아가 활력소예요, 저희. 딸 덕분에 새 삶을 찾은 길준 씨. 건강한 애로 쭉 자라났으면 좋겠고 평범하게 생활하는 우리 혜은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은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더욱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길준 씨.
그것은 먼저 간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강한 치료하면서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하늘나라 있으면은 고통도 없을 거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희연이를 열심히 키울 테니까 잘 지켜봐 줘. 사랑해. 최근 기록적인 장마로 인한 수해 복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까지 지원에 나서서 힘을 보태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 스스로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